일산의 한 산부인과 진료실. 입덧도 이제 지나가고 태동도 느끼며 행복한 임신 7개월 차였던 서연 씨는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음파 모니터를 보던 의사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느낀 순간 서연 씨의 가슴도 덩달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태아의 복강에 복수가 상당히 차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어요. 의사의 차분하지만 무거운 목소리가 진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복수? 뱃속 아기에게 물이 찬다고?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선생님, 그게 심각한 건가요? 우리 아기는 괜찮을까요? 서연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기서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어렵습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가보세요. 상훈 씨는 직장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 씨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유명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모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담당 교수가 서연 씨와 어머니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교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태아 복수가 계속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고 교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 외손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정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 교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병원들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서연 씨를 친정 어머니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상훈 씨가 퇴근하자마자 부부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고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태아 복수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교회 집사님들께 연락해 여기저기 수소문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알아본 끝에 드디어 한 줄기 희망을 찾았습니다. 태아 복수 천자 시술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병원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임신 7개월 차인데요. 태아 복강에 복수가 생겼대요. 원 교수님께서 봐주실 수 있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서연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아, 네. 자료 가져오시고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새벽 상훈 씨는 회사에 급히 연락해 휴가를 냈습니다. 부부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자세히 검사한 후 말했습니다. 복수 천자 시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시술이고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복수 천자 시술을 받았습니다. 가느다란 바늘이 배를 통과해 아기의 배에서 물을 빼내는 시술. 상훈 씨는 시술실 밖에서 주먹을 꽉 쥔 채 기도했고 서연 씨는 시술대 위에서 통증을 참으며 뱃속 아기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사랑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두 차례의 복수 천자 시술 후 의료진은 2주 뒤 제왕절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아기의 상태를 지켜보며 안전하게 출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수술 일주일 전부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매일 모니터링을 받으며 조심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상훈 씨는 퇴근 후 매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내 곁을 지키며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낮에는 병원에 오셔서 딸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저녁 식사를 챙겨주시고 밤 10시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아, 불편한 거 있으면 바로 간호사 불러.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여보가 있잖아요. 그래, 우리 사위 고맙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친정 부모님이 병실을 나간 지 1시간쯤 지난 밤 11시. 서연 씨는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상훈 씨는 보호자 침대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왈칵 뜨거운 물이 다리 사이로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보, 양수가 터진 것 같아. 상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간호사가 급히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침대 시트를 확인한 간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양수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당직 의사 선생님께 연락드릴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간호사가 급히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곧 당직 의사가 달려왔고 서연 씨를 진찰했습니다. 자궁문이 거의 다 열렸네요. 지금 바로 분만실로 이동합니다. 네? 지금요? 제왕절개 예정이었는데. 양수가 터졌고 자궁문이 열린 상태라 자연분만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서둘러 주세요. 혹시 2번의 복수 천자 시술이 무리였을까요? 양막이 약해진 것일까요? 수많은 생각이 서연 씨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호사가 상훈 씨를 복도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동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상훈 씨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급히 전화기를 꺼내 양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저 상훈입니다. 서연이가 지금 양수가 터져서 분만실 들어갑니다. 뭐? 지금? 우리 금방 집에 도착했는데.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친정 부모님은 막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참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다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서연이가 지금 분만 시작됐어요. 양수가 터졌어요. 어머, 세상에. 알았어. 우리 지금 바로 갈게. 서연 씨는 베드에 실려 분만실로 이동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상훈 씨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힘낼게. 분만실 문이 닫혔습니다. 상훈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만실 안 진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의료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준비됐죠? 담당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간호사의 대답에 분만실 분위기가 긴박해졌습니다. 다른 병원에 긴급으로 요청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아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서둘러 주세요. 진통이 심해졌습니다. 아기가 나올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의료진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잠깐만요. 인큐베이터가 아직 안 왔어요. 아기가 지금 나오려고 해요. 산모님, 배에 힘 빼세요. 지금은 힘 주시면 안 돼요. 힘을 주지 않으려고 해도 배 안에서 아기가 힘껏 밀고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절로 힘이 들어가졌습니다. 믿기 힘든 일이지만 의료진은 아기가 완전히 나오는 것을 손으로 막으면서 조심스럽게 지연시켰습니다. 인큐베이터가 도착할 때까지 단 몇 분이라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연 씨는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힘을 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아찔한 20분이 흘렀습니다. 인큐베이터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이 분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좋아요. 산모님, 이제 힘주세요. 크게 숨쉬고 2.4kg의 작은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첫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온몸이 자줏빛이었습니다. 아기는 즉시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신생아과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는 출산 직후 극심한 오한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워지고 이가 덜덜 떨렸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시작된 긴 싸움. 출산 다음 날 휠체어를 타고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선 서연 씨.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작은 인큐베이터 안의 아기. 온몸에 연결된 각종 선과 기계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아기 배의 복수가 계속 차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유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연 씨의 떨리는 질문에 의사가 답했습니다. 일단 금식을 해야 합니다. 수액으로 영양을 공급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해요. 그리고 각종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언제쯤 퇴원할 수 있나요? 산모분 상태는 괜찮으니 3일 후면 퇴원 가능합니다. 일주일 후 서연 씨는 병원을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남아야 했습니다. 빈손으로 병원을 나서는 서연 씨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향했습니다. 2주간의 조리 기간. 하지만 서연 씨에게는 조리가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다른 산모들은 아기를 품에 안고 행복한 표정으로 젖을 물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서연 씨는 울컥울컥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으면 혼자 남겨진 침대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옆에 있어야 할 작은 신생아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산모분들은 다들 아기랑 있는데 나만. 서연 씨는 베개를 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모유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아기가 지금 먹을 수 없는 모유였지만 사랑이가 언제든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냉동실에 모유팩을 쌓아갔습니다. 추운 겨울 2월이었습니다. 몸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서연 씨는 매일 산후조리원에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2번,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면회 시간에 맞춰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찬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산후조리원 직원들이 말렸지만 서연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산모님, 몸조리 중이시잖아요. 찬바람 쐬면 안 돼요. 나중에 후유증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 아기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병원까지 걸어가는 동안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면 서연 씨는 인큐베이터 옆에 서서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사랑아, 엄마야. 오늘도 엄마가 왔어. 우리 사랑이 오늘은 어때? 조금 나아졌어? 엄마가 모유 많이 짜왔어. 우리 사랑이 먹을 날을 기다리며. 2주간의 산후조리원 생활이 끝나고 서연 씨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매일 병원 면회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아기는 수액과 설탕물만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로 설탕물을 조금씩 아기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보며 서연 씨는
매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초음파, CT, MRI, 혈액 검사. 원인을 찾기 위한 모든 검사가 진행되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빠지지 않았고 아기의 배는 여전히 부풀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친정 어머니가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외손주 좀 봐주세요. 제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겁니다. 목사님은 신생아 중환자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유리창 너머 작은 생명을 향해 축복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연 씨와 친정 어머니는 함께 손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외할머니께서 다니시는 교회의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매일 교회에서 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올 수 없었지요. 외할머니 교회 목사님의 말씀에 서연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목사님은 따뜻한 손으로 서연 씨의 어깨를 감싸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환자실 복도에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 씨는 이 세상의 모든 신들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에서, 절에서, 성당에서 종교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살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은 2.4kg에서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기들은 하나둘 퇴원해 가는데 사랑이만 여전히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친척들, 교회 성도들,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그 고마운 마음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기도가 사랑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70일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서연 씨 부부를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연 씨와 상훈 씨는 손을 꼭 잡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들, 오늘 상의 드릴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모셨습니다.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수가 계속 차는 원인을 찾기 위해 한 가지 검사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검사인가요? 상훈 씨가 묻자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림프계통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사이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서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네.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마다 주사를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총 20군데 정도 바늘을 꽂아야 합니다. 조영제를 주입한 후 림프 흐름을 추적하는 검사입니다. 아기에게 고통스러운 검사이지만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서연 씨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방법이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보호자분들께 달려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세요. 상담실을 나온 부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손가락 발가락 사이마다 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니 우리 사랑이 얼마나 아프겠어. 그 작은 손에, 작은 발에. 상훈 씨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차마 그렇게는 못 시키겠어. 70일 동안 얼마나 힘들게 버텼는데. 그렇지? 우리 사랑이 이미 너무 많이 아팠잖아. 서연 씨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친정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친정아버지와 함께 고민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친정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사이마다 주사를 꽂아서 검사를 해야 한대요. 20군데나. 서연 씨의 말에 친정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0군데나? 그 작은 아기한테? 네, 림프 검사래요. 시어머니께 전화통화로도 알렸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섣부른 거 아니야? 아직 90일도 안 됐는데 맞아요, 어머니. 저도 그 생각이에요. 좀 더 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전화통화가 끝나고 친정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생각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어린 아기한테 그런 고통을 주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해. 친정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의사들은 검사부터 하자고 하겠지. 하지만 우리 사랑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상훈 씨가 장인어른을 바라봤습니다. 상훈아,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도 차마 못 시키겠어요, 아버님. 복도에서 서연이가 우는 걸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친정어머니는 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래. 딸,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매일 기도하고, 모유 짜고, 면회 가는 거 다 알아. 그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할 거야. 서연 씨는 친정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검사는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조금 더 사랑이를 지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 씨는 병원에 가기 전 인큐베이터 속 아기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결정해야 해. 검사는 안 할 거야. 조금 더 지켜볼 거야. 그래, 여보. 우리 사랑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부모님들도 모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응, 우리 사랑이 꼭 기적을 보여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어. 서연 씨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검사는 조금 더 미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부모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시겠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80일, 85일, 90일. 여전히 복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병원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0일째 되던 날 아침, 서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연 씨의 떨리는 목소리. 어머님, 저 신생아 중환자실 수간호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사랑이가.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서연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90일째 되던 날 아침, 상훈 씨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했고 서연 씨는 혼자 오전 면회 시간에 맞춰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의 그 떨림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수간호사가 환한 미소를 띠고 서연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랑이가 서연 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나쁜 소식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수간호사가 서연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복수가요. 복수가 빠지고 있어요. 저절로. 네. 정말요? 정말이에요? 서연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부터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담당 선생님께서 확인하셨는데 배도 많이 가라앉았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서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90일간의 긴 기도가 응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간호사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연 씨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사랑이가 해냈어요.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큐베이터가 아닌 신생아 침대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정말로 아기의 배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랑아, 우리 사랑아, 정말 잘 견뎌냈구나. 잘 참아줬어. 정말 잘 참아줬어. 우리 사랑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여보, 왜? 무슨 일이야? 사랑이한테 무슨 일 있어? 상훈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진정하고 말해봐. 무슨 일이야? 복수가 빠지고 있대. 저절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정말이야? 우리 사랑이가 해낸 거야? 응, 우리 사랑이가 스스로 이겨냈어. 여보, 우리 사랑이 정말 대단해. 여보, 정말 고생했다. 조금만 기다려. 일 끝내고 바로 갈게. 응, 천천히 와. 수고해. 그날 오후 담당 의사가 정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도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달려온 상훈 씨도 함께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복수가 자연적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기 스스로 이겨낸 거예요. 의사는 잠시 멈췄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기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선생님, 서연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훈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먼저 수유 시도해보고 복수가 더 이상 차지 않고 이대로 계속 호전된다면 곧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사는 한 번 더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 씨는 전화기를 들고 떨리는 손으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사랑이가 복수가 빠지고 있대. 정말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자마자 우셨습니다. 어머니, 사랑이 복수가 빠지고 있대요. 태어날 수 있을 것 같대요. 아이고, 우리 사랑이 정말 잘했구나. 하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 후 일주일 사랑이의 상태는 날마다 좋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수유를 시도했고 조금씩이나마 엄마의 모유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90일 동안 냉동실에 모아둔 모유가 드디어 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연 씨는 사랑이가 젖을 빠는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아, 맛있어? 엄마가 매일매일 짰던 거야. 내가 먹을 날만 기다리면서. 간호사들도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사랑이가 정말 대단한 아기예요. 우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2.4kg에서 2.6kg으로
점점 3kg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던 서연 씨의 발걸음이 이제는 가벼워졌습니다. 면회 시간이 더욱 기다려졌습니다. 사랑이의 좋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90일간의 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믿음. 그 모든 것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 98일째 되던 날, 드디어 퇴원 날이 정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전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막막함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병원의 도움 없이 아기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감정은 감사였습니다. 98일 동안 사랑이를 살려준 의료진들, 함께 기도해준 모든 분들에게 어떻게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서연 씨는 특별히 떡을 준비했습니다. 100일 떡,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모두에게 돌릴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포장을 도와주셨습니다. 엄마, 이거면 충분할까요? 서연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충분하지. 우리 사랑이 살려주신 분들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친정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상훈 씨도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와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모두 오셨습니다. 사랑이의 퇴원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 씨는 떡 상자를 들고 신생아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님들, 의사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서연 씨는 떡을 전하며 한 분 한 분께 인사했습니다. 간호사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님. 사랑이 정말 잘 이겨냈어요. 어머님께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오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사랑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서연 씨를 간호사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작은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사랑이 선물이에요. 네? 이게 무엇? 서연 씨가 쇼핑백을 열자 안에는 예쁜 아기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기자기한 토끼 그림이 있는 우주복. 여름을 맞이할 아기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여름 옷이에요. 그동안 사랑이 병원에서만 있느라 예쁜 옷 한 번 제대로 입어보지 못했잖아요. 이제 곧 여름인데 이거 입고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수간호사의 따뜻한 말에 서연 씨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간호사님, 선생님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사랑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서연 씨를 수간호사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면회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추운 겨울에 매일 2번씩. 저희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랑이 사랑이를 살린 거예요. 담당 의사도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사랑이 부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검진은 받으셔야 하지만 이제는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사랑이가 상훈 씨도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랑이 스스로 이겨낸 거고 부모님의 사랑이 이뤄낸 기적이에요. 축복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드디어 퇴원 순간 98일 만에 처음으로 사랑이를 밖으로 꺼냈습니다. 봄바람이 아직 찬 것 같아서 귀가 달린 분홍토끼 털옷을 입힌 사랑이 3kg이 조금 넘는 작은 몸.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따뜻했습니다. 서연 씨가 사랑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98일 만에 제대로 안아보는 우리 아기. 서연 씨는 사랑이를 꼭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사랑아, 이제 집으로 가자.
엄마 아빠 집으로. 상훈 씨가 아내와 아기를 함께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 사랑이가 여기 있는 거야.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낸 거지. 여보, 부모님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신생아 중환자실을 나서며 서연 씨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의료진들이 모두 손을 흔들며 배웅해주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98일간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를 봤을 때의 그 절망감, 매일 면회 오면서 흘렸던 눈물들, 추운 겨울 찬바람을 맞으며 걸었던 그 길들, 검사를 거부하며 기도했던 그 밤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따뜻한 봄 햇살이 새 식구를 감쌌습니다. 98일간의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온 것입니다. 곧 여름이 다가올 것이고 사랑이는 수간호사님이 선물해 주신 예쁜 여름 옷을 입고 건강하게 자랄 것입니다. 서연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하나님, 부처님, 우리 사랑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사랑이를 살려주신 의료진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안 계셨으면 저희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상훈 씨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손녀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시어머니가 손녀를 들여다보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사랑이 집에 가서 편히 쉬어야지. 친정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차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태우고 친정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서연 씨는 뒷자리에서 사랑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작고 약했지만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튼튼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병원을 퇴원한 후 서연 씨는 1년에 한 번씩 사랑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추적 관찰을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1년 후 검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복수가 다시 차는 건 아닐까?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의사의 말에 서연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나올 때마다 서연 씨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렀습니다. 간호사님들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간호사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사랑이 엄마예요. 사랑이가 이렇게 많이 컸어요. 서연 씨가 사랑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어머, 사랑이 맞네요. 정말 많이 컸어요. 얼마나 예쁜지. 간호사님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2년차 검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검사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사랑이는 또래 아이들과 똑같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검진 후 다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러 간호사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사랑이 봐주세요. 2년 전보다 얼마나 많이 컸는지. 서연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랐네요. 축하해요, 어머님. 간호사님들이 함께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차 마지막 추적 관찰. 담당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완전히 건강합니다. 이제 더 이상 추적 관찰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기적 같은 회복이에요. 서연 씨와 상훈 씨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년간의 불안함도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사랑이는 완전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렀습니다. 3년 동안 매년 사랑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신 간호사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사랑이 추적 관찰이 끝났어요. 완전히 건강하대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서연 씨가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사랑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너무 기뻐요. 간호사님들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연 씨는 사랑이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감기로 배가 아프다고 해도, 소화가 안 돼서 배가 아프다고 해도 순간 98일간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때 그 작은 배에 차올랐던 복수, 그 기억은 엄마의 마음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아,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서연 씨는 사랑이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묻습니다. 엄마, 괜찮아. 조금만 아파. 걱정하지 마. 12살이 된 사랑이는 오히려 엄마를 안심시킵니다. 사랑이의 배에는 아직도 작은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있을 때 복수를 2번 더 뺐는데 그때 생긴 자국입니다. 목욕을 시킬 때마다, 옷을 갈아입힐 때마다 그 흉터를 보면 서연 씨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가느다란 바늘이 배를 통과해 뱃속 아기의 배에서 물을 빼내던 그 순간, 흉터는 작지만 서연 씨에게는 98일간의 모든 기억을 담고 있는 증거였습니다. 고통의 흔적이자 동시에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지금도 가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아기, 시퍼렇게 멍든 얼굴, 배에 차오르던 복수, 그리고 90일째 되던 날 들었던 기적 같은 소식. 그 모든 순간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서연 씨는 12년 전의 일이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아기를 둔 부모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어서입니다. 저도 98일을 버텼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이는 지금 12살이 되었고 너무나 건강합니다. 서연 씨는 절망에 빠진 산모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산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상훈 씨는 그날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정말 소중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사랑이를 꼭 안아주고 집을 나섭니다. 12살이 된 사랑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밝게 웃으며 뛰어놉니다. 키도 또래 아이들만큼 자랐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서연 씨는 생각합니다. 98일간의 고통과 눈물, 그리고 기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서연 씨는 지금도 사랑이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을 잊지 않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외할머니가 다니시던 교회 목사님, 양가 부모님, 친척들,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많은 분들. 그 모든 분들의 기도가 사랑이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생명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기적을 이뤄내는 힘입니다. 서연 씨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엄마의 사랑, 끝까지 함께한 아빠의 헌신, 그리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기적은 당신 곁에 있습니다.